안녕하세요.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연애가 좀 어려운 분들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으면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연애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사람에 대한 경계심, 즉 방어성이 높으면서 자존감이 낮다면 이런 성향은 좀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경계심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람과 잘 친해지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제 쉽게 신뢰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는 이야기는 좀 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상대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하고 싶지 않고, 즉 나에 대한 노출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상대방은 커 보이니까 뭔가 연애 상대, 친밀한 대상과 있을 때 내가 되게 위축돼 보이고 이러니까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, 이런 부분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분들이 사람과 쉽게 친해지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의외로 오히려 더 그 연애 대상에게 엄청 몰입하고, 그러니까 좀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. 아니면 상처받기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짝사랑을 하는 모습을 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저희가 독립심이나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.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론 지나치게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서 K장녀, K장남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막 보호를 어렸을 때부터 잘 해주거나, 그러니까 좀 못 믿어온 분들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렸을 때부터 착착 하고, 거기다 내가 또 독립심도 원래부터 좀 뛰어난 편이고 또 유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, 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고 개척하고 이제 도전정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,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낯선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는 너무 내 할 일을 나 혼자만 하고 이러면 좀 사람이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때로는 좀 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, 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,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기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가 않고 너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과연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걸까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이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나? 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분들은 워낙 자기 삶을 잘 가꿔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 관계가 역할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일 이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자기 원가족에서 했던 대로 이 가정에서도 내 뭐 아내나 남편 이런 배우자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막 나서서 수습을 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정은 평화롭게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10년, 20년 같이 아이 키우고 이제 이러고 애들을 독립하고 나면 서로 부부인데 누구보다 서로 잘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사시고 겉으로 볼 때도 누구보다 신뢰 가는 그런 분들이에요. 그런데 나중에 뭐 한 50대, 60대 이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?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지?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별로 나에게 남은 게 없는 것 같지?
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뒤늦게 이제 뒤늦은 뭐 오춘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심리학 용어를 좀 사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런 내부 귀인을 하는 분들보다 외부 귀인을 하는 분들이 이런 연애나 친밀한 관계에서 조금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서 귀인이라는 건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. 심리학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거를 나에게로 원인을 돌리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상황으로 돌리는지를 이제 귀인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랑이나 연애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외부 귀인이라는 건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야.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짝이야.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만남이나 이러한 사랑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런 운명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.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더 낭만적이기도 하고 훨씬 로맨틱하고 우리 사랑이 특별해 보이는 그러한 경향은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은 좀 이상적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상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을 투영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대치도 되게 높고,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것들을 되게 반복하는, 그러면서 좀 불안정한 그 연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반면 이제 내부 귀인이라는 건 이 관계를 선택한 건 나야. 이 사람의 이런 모습 때문에, 그리고 나의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.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은 나한테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, 이런 분들은 사랑이나 이런 연애, 결혼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,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막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면 뭐 사람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사람이나 이런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별로, 그러니까 그 간극이,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외부 귀인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부 귀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좀 나의 결핍을 이 상대방에게서 채우려고 해서 이 연애 상대를 고를 때, 이럴 때도 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요, 일단 조건을 많이 따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연애 상대 아니면 결혼 상대는 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해. 그리고 직업은 꼭 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이어야 해. 나는 뭐 이 정도 사람은 만나야 돼. 외모는 뭐 얼마 이상이어야 돼. 뭐 학력이, 뭐 학벌이 좋아야 돼. 이제 이러한 것들에 되게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. 물론 우리가 누구나 어떤 연애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자기만의 기준과 그런 조건들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에 너무나 많은 가중치를 둔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, 내가 만일에 어떤 전문직의 사람을 꼭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만 너무 꽂혀서 그 다른 모습들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. 이게 모든 뭐 공부를 엄청 뭐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든 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,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화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뭔가 멋지고 많은 것들을 갖춘 모습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워커홀릭이고,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특히 모범생이라고 이런 말을 들어온 분들은 어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모님에게 잘 맞추는,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회에 순응하고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적나라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여전히 마음속에는 마마보이, 마마걸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.
이것이 꼭 이런 물질적인 조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소심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저 사람의 자신감 넘치고 말도 많고 막 이런 모습이 좋아 라고 해서 만났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았지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좀 관계를 굉장히 좀 얕게 많이 만나는 피상적인 관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막상 이제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나보다는 막 외부의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는 이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일에 내가 뭐 복층 집에, 우리 원룸 복층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예쁘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 그 2층에서 자다가 뭐 가지러 항상 이제 내려가야 되고,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야 되고, 이런 것도 내가 알고 그 집에서 살면 상관이 없는데, 내가 이런 건 모르고 예쁘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 되게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을 만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만나야지,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, 혜택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해서 만일에 뭐 결혼까지 한다 이러면은 관계가 초반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되게 공허하고 나중에는 이제 대화도 없어지고 그런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연애하기 어려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아마 조금씩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특히 제 모습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, 모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